강한 비가 내린 고난주간의 첫날, 김포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온몸으로 동참하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기독미술협회가 고난주간을 맞아 기획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활동을 위해 구티비와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와 음악 라이선싱 에이전시 인피니스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티비와 창세기 변증학회가 MOA 업무 협약식을 갖고 미디어 선교 사역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25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 전까지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강한 비가 내린 고난주간의 첫날, 김포 지역에서는 궂은 날씨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온몸으로 동참하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진 한 청년이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도 김포 지역 기독교인들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한 크로스로드 참가자들입니다. 사실 고난주간에 어떠한 이런 예배는 많이 참여를 했지만 이렇게 어떠한 다른 퍼포먼스 또는 다른 방법으로 묵상하는 시간은 처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저도 처음인데 한번 이제 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묵상하면서 또 이제 다가올 부활절도. 행진 첫날 경로는 아라 한강 관문에서 시작해 김포제일교회까지 약 11km 구간. 이 길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885년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서울에 세문안교회를 지었고 그곳에서 파송한 전도인을 통해 경기도에 복음의 씨앗이 전해졌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 서울까지 걸어 다녔던 김포 지역 선조들의 신앙 열정으로 김포 최초의 교회인 김포제일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그 위험한 또 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세문안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보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고 인스턴트식으로 예배드리는데 옛날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한 그런 믿음이죠. 크로스로드는 18일까지 총 30km가량 행진을 이어갑니다. 김포 애기봉에 올라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고 주말에는 구례광장에서 찬양 버스킹과 십자가 체험 부스도 진행합니다. 김포 지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또 연합이 잘 안 되는 현실들이 있는데 이 작은 행사들을 통해서 지역교회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다음 세대와 김포 지역 교회가 부흥해서 통일한국을 바라보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또 힘겨운 걸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김포 지역 문화사역 단체들과 기독교인들. 이들의 작은 움직임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 더 많은 이들에게 십자가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부산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표현한 미술 작품들로 기획 전시가 열렸습니다. 수채화와 성경 필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공개됐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담은 작품들을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녀를 포근히 안아주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작품, 수묵화 기법으로 배경을 채운 한 작품에는 가운데에 신명기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부산 기독미술협회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주제로 기획 전시를 열었습니다. 부산 기독미술협회는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작품 활동을 하며 문화사역과 복음을 전파하는 단체로 이번 기획전에는 23명의 기독미술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작가들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묵상한 내용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려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채화로, 어떤 사람들은 유화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요소들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한 그러한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나
잊혀져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전시가 되기를. 작가들과 관람객들은 감사 예배로 전시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그림으로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영적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와 함께 동행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가들은 본인의 작품을 직접 설명하며 관객들과 고난주간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은 너무 슬픈 날이지만 성령을 보내신 그런 하늘의 축제, 하늘의 잔치가 열린 그런 이제 마인드로 이 작품을 했는데, 특별히 이번 전시는 작년 11월 개관해 기독교 문화 보급에 힘쓰고 있는 예이제 갤러리에서 진행됐습니다. 작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적인 그 소명들을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이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이달 2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5월부터는 청주와 김해에서 한 달씩 순회 전시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전파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신승준입니다. 역대급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권 이재민과 교계를 위해 구TV와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100여 교회들이 합심해 모은 의연금 2천만 원을 구TV에 전달했습니다. 구TV는 연합회로부터 받은 2천만 원과 달리다굼, 모바일 앱 등 구TV 플랫폼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 협력교회 등으로부터 받은 성금을 모아 이달 중 피해 지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불 피해 복구 후원에 동참하길 희망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구TV 후원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음악 라이선싱 에이전시 인피니스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백성예대 재학생들의 음원 제작과 배급, 극장 라이선스 에이전시 양성 등 다음 세대의 CCM 문화 선도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피니스 조병하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음악적 역량과 비전을 가진 백성예술대학교와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와 창세기 변증학회가 MOA 업무 협약식을 갖고 미디어 선교 사역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학회는 다큐멘터리 영화 디 아크 앤 더 다크니스와 100편에 달하는 학회 강의 콘텐츠를 구TV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어 구TV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TV 방송 권역에 영화와 강의 콘텐츠를 방영합니다. 협약일로부터 3년간 방영할 예정으로 양 기관은 기독교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음악이나 영화는 시카고 중심으로서 만들어지고 콘텐츠는 우리 캘리포니아 폴섬이라는 곳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예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다음 달로 예정된 션윈예술단의 공연에 대해 사이비 종교 파룬궁의 위장포교 전형이라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회원교단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며 션윈예술단의 공연은 중국 전통 문화를 복원하고 전승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특정 종교교를 포장한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2018년 파룬궁을 사이비로 규정했다며 공동체에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룬궁은 개인적인 수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간 중국에서 탄압을 받았고 근래 들어서는 예술단의 공연으로 교리를 전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전북교회협의회가 제28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기 사역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전북신학원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전북 지역 합동교단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사역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총회 부서기 서만종 목사는 정체성을 입증해 보입시다란 주제로 설교하며 신앙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 회무에서는 신임원 구성이 진행됐고 전주 서부교회 서현수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 목사는 교회 간 연합과 교단의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징적으로 전라북도를 하나로 묶는 일, 또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이번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모든 일에 한결같이 참 이 총재님들 비롯해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하고 그 힘을 입어서 하여튼 열심히 차질 없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교회협의회는 도내 15개 노회 간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회 체육대회 등 다양한 연합 행사를 통해 교계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해 재난 대응에 3조여 원, 통상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4조여 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 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기 예적금 등의 자금이 흘러들면서 2월 통화량이 2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월 평균 광의 통화량은 4,229조 5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25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금리 하락 전망에 따른 예금자의 선제적 자금 예치 등을 이유로 정기 예적금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제공한 언론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5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픈 AI와 뉴욕타임즈를 예를 들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뉴스 콘텐츠의 품질 경쟁력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뉴스의 신뢰성이 AI 개발사가 콘텐츠를 선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며 뉴스 콘텐츠 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 매체들도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방첩사가 작성한 계엄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이 다량 유포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해킹 조직이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국내 1만 7천여 명에게 사칭 이메일을 12만 6천여 회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메일 종류는 30여 가지로 계엄 문건으로 위장한 것은 총 54명에게 전송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무역 협상을 예고하며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수요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며 먼저 움직이는 국가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의 각종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자국 생산 히토류의 전 세계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이 통제된 중히토류는 제트엔진 제조에 활용되며 인공지능 서버 부품인 축전기의 핵심 재료입니다.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중히토류 공급량의 99%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데니얼 피커드 주요 광물 자문위원장은 중국의 수출 통제가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히토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통제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공공비축량과 민간재고량, 또 대체재 등에 있어 충분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목표가 미국으로 제조업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목표에 회의적이며 관세로 인한 피해가 이익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집권 중인 헝가리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헝가리 의회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40표, 반대 21표로 가결했습니다. 개정된 헌법에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에 대한 권리가 생명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본적인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소수자의 표현이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환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후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주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6도, 광주 24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한 주간은 고난주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전국 교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난주간을 기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직접 체험하는 일정이 전개되는 한편 기독 작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낸 작품을 기획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고난주간을 기리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